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2월 5일 수요일이고요. 네.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왜요? 여도은행 코도 지금 감기 걸린 것 같고. 아유, 감기 걸린 사람 이렇게 많은데. 전 지나갔습니다. 네, 지나갔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만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심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지뢰밭이네요. 지뢰밭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러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가능하면 감기 요즘 걸리면 그렇게 오래 간다면서요. 힘들고. 몇 주 갔었어요. 저도 한 2주 그래요? 갔나? 네. 그래서 2주? 같은 바이러스인지는 모르겠어요. 2주라서 2주.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월 5일 수요일 순서 어떤 분들과 함께 할까요? 이주호 기자님. 자, 2주 동안 감기 걸린 이주호 기자. 자, 샘 알트먼이 어제 왔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권순우 취재팀장이 아마 좀 자세하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랑 뭐 한다면서요? 카카오, 삼성전자. 이게 참 우리나라로 이런 인사들이 그냥 한 번에 날아오는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래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랬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도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이경민 부장 나오실 건데 이경민 부장은 코스피 3천 간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봐야죠.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혹시 감기는 안 걸리셨던가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근데 애들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래요? 예, 지금 약 계속 먹고 있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 다 걸렸는데 혼자 안 걸리고 있고. 전 뭐 항상 뭐 약간은 걸려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걸렸더라도 누구에게도 편하지 않는다. 정신력이죠. 그건 아마추어죠. 네, 편해는 건 아마추어지. 네, 뭐 2주 동안이나 뭐 감기 걸렸다고 2주 뭐 이러면은 뭐 아마추어지. 2주 동안 아마추어죠. 뭐. 네, 일할 생각 없다고 봐야죠, 뭐. 제 이야기예요. 네, 정신력이 뭐 형편없어요. 자, 그러면 미증시 부터 볼까요? 올랐습니다. 그 다우존스는 0.3% 올랐고요. 나스닥은 1.35% 올랐고 S&P 500은 0.72% 올랐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 멕시코 관세는 좀 없어졌고 멕시코 캐나다 관세는 없어졌고 중국 관세는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도 좀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멕시코 캐나다 관세가 없어진 것 때문에 좀 증시는 좀 안정을 찾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멕시코 캐나다 관세 참 펜타닐 때문에 한다면서요. 그러면은 멕시코 캐나다에서 막으면 중국은 사실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같이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중국은 그냥 아직 좀 더 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통화도 좀 이따 해본다 그러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뉴스 헤드라인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워낙 말이 앞서는 경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걸 다 미리 반영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팔란티어 튀셨습니까? 팔란티어? 네, 네.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팔란티어. 그러니까 튀신 거죠. 이건 뭐 한참 빨랑 됐죠. 튀셨네요. 네, 빨랑 튀어야죠. 너무 빨랑 튀었네. 그때 빨랑 튀라는 사람 진짜 많았어, 근데. 네, 오늘 24% 올랐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네요. 네. 팔란티어. 네, 엔비디아도 1.7% 정도 올랐고요. 금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금값 요즘에 네. 비트코인이고 뭐고 자식을 떠나서 금값이 최고입니다. 그래요? 네, 금값이 지금 온스당 2,845 달러. 예, 달러. 달러까지 계산하면 달러도 강세인데 그 달러보다 더 지금 그렇죠. 강세니까 예. 원화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겠네. 그 돌반지 60만 원 얘기 나오던데요. 맞아요. 한돈에. 네. 그래서 이젠 한돈 못 사죠. 예전에 제일 샀을 때 기억이 얼마예요, 권 팀장님은? 저는 한 4, 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돈에. 예. 그죠? 저는 20만 원대. 아니 근데 예전에 돌반지 네. 돌 선물로 돌반지를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4, 5만 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였다가 뭐 6, 7만 원 뭐 야 10만 원 됐대. 뭐 요 정도 했던 기억이 이제 예전에. 돌반지 못 하겠다, 돈을 줘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근데 20만 원부터 기억난다. 완전 세대가 다르다. 우리랑 완전 선을 또 부처행원도 그어 버리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볼까요? 예, 어제 샘 알트만이 카카오, 삼성, SK 크래프톤을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죠. 근데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샘 알트먼이 의외로 키가 작더라. 네. 아 그래요? 예, 그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최태원 회장보다도 굉장히 좀 작고 정신화 대표보다도 작습니다. 카카오 정신화 대표보다. 그러니까 정신화 대표도 여성분 치고는 키가 좀 큰 편이긴 한데 네. 저는 샘 알트만이 키가 되게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키가 작더라. 뭐 이런 얘기 뭐 별 얘기는 아니지만 그 딥시크 쇼크가 난 다음에 샘 알트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딥시크를 보고서 일정을 잡은 건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근데 뭔가 딱 상황이 딥시크부터 해가지고 샘 알트만의 광폭 행보가 뭔가 지금 연이어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좀 AI 쪽에서의 큰 판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일단 샘 알트만이 처음 만난 사람은 이제 주요 행사는 카카오와의 간담회였고요. 네. 그거에 앞서서 그 최태원 SK 회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 광노정 하이닉스 사장 있었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김주선 SK 하이닉스 AI 인프라 담당 사장 등이 동석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뭘 얘기를 했을까라고 해본다면 멤버 구성이 그냥 AI 인프라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HBM을 비롯해서 뭐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들과 인프라 관련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거 하려 그러면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거는 제일 밑단에 있는 반도체부터 그 최종단에 있는 저기까지 관련인지 모르겠는데 얘기가 나온 거는 단말기까지도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말기 AI 전용 단말기, 네. 스마트폰 말고 AI 전용으로 많은 단말기를 만든다고 그 존 아이브스 예전에 그 아이폰 네. 디자인했던 분 네. 그분하고 협력해서 만든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고 SK그룹 같은 경우도 SK그룹도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그 주력 사업 중에 하나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 사업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하고 아예 달라요. 이게 엄청 비싸요.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도 비쌀 거고 예, 운영하는데도 운영하는데도 비싸고 돈이 많이 들고. 전기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통신사 하나가 새로 생긴다라는 느낌 정도? 그러니까 인프라를 새로 만드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GPU를 다 뭐 개인적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GPU 에이저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한다 그러면은 네. 일상적으로 AI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는 그냥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같은 네. 하나 인프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0조를 모아가지고 스타게이트를 하겠다라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SK그룹을 어제 뭐 제일 시간 순으로 보면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럼 카카오랑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카카오의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AI 오케스트레이션. 오케스트레이션.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AI 서비스를 자기 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일종의 매대를 까는 거예요. 매대를 깔아서 뭐 자기 서비스도 있고 뭐 좋은 서비스 있으면 매대에 올려서 같이 쓰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뭐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쉬우실까 해가지고 그 에이다 PC 버전이거든요, 이게. 네. 네. SKT에서 하고 있는 에이다 PC 버전인데 내가 물어볼 때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챗GPT 들어갔다가 뭐 퍼블리시티 들어갔다가 뭐 클로드 들어갔다가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모은 겁니다. 퍼블리시티가 답을 해줘, 뭐 GPT가 답을 해줘, 클로드가 답을 해줘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이거는 AX는 SKT가 만든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요. 네. 그러니까 요걸로 가서 이게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서비스를 좀 강화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I 서비스라 그랬을 때 뭐 너무 이렇게 대단한 걸 대단한 거를 생각하지 기대하지 마시고 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관 할인 받으려면은 통신사 쓰면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SKT나 KT나 통신사 있으시면 영화관 갔을 때 할인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러면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 통신 쪽으로 가입자를 좀 늘릴 수 있고 이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서비스들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 묶어서
뭐 통신 요금에 얹어갖고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이제 퍼블릭시티 같은 경우가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GPT랑 카카오랑 같이 한다 그러면 뭐가 있냐라 그랬을 때 지금은 없지만 이제 카나나 같은 모델들을 이제 보여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카카오에서 그럼 거기에 이제 챗GPT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팅 같은 거 카카오톡으로 뭐 얘기할 때 뭐 야 오픈 AI랑 이제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이제 오픈 AI가 나와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그 외로우시면은 GPT랑 얘기하면은 되게 따뜻하게 답변 잘해줍니다. 외로우시죠? 아니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예. 예를 들면 GPT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요게 이제 협업의 내용이에요. 예. 저는 이제 카카오가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아마 수집하는 회사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GPT랑 뭐 그런 거 관련된 일을 하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이제 카카오에서 챗GPT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를 아마 협업으로 한다. 그렇죠. 예. 그게 뭐 대단하죠. 네. 아니 그게 대단하지 않다는 얘기를 어제 압권에서 4시 반에 40분 동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 아니 거기서 그냥 서비스 하나 연결하는 게 그게 뭐 대단.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건 있죠. 이렇게 좀 돈을 또 내야 되잖아요. 오픈 AI에다가. 카카오가. 그렇겠지. 예, 예. 네. 그러니까 알트만이 한국까지 온 거죠. 그래요. 우리한테 우리 고객이 돼주세요. 근데요, 정프로님 그 네.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AI 서비스를 분명히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건데 그 서비스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만들어야 될 것인가?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다 만들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냥 뭐 그대로 챗GPT만 있을 것이냐? 근데 챗GPT 입장에서도 소비자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 플랫폼들과의 협업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은 자기네 플랫폼이 많이 있잖아요. 뭐 네. 구글도 있고 지메일도 있고 뭐 이래저래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365 같은 거 있고 아마존도 쇼핑이 있고. 근데 챗GPT는 서비스 플랫폼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메시징 플랫폼, 메타 같은 경우도 SNS 플랫폼이 있는데 오픈 AI는 그게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플랫폼들과의 협업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럼 카카오는 자기네가 그럼 AI 라지 랭귀지 모델이 없다고 해서 그럼 아예 그 서비스를 안 할 거냐라고 본다면은 그럼 네이버처럼 직접 만들어서 할 거냐? 그래도 네이버 직접 만든 것도 안 쓰실 거잖아요, 정프로님. 왜 잘 나오면 써야지. 그러니까 잘 나올 거면 오픈 AI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직접 만드는 것과 아니면 이렇게 그 다른 모델을 써서 만드는 거의 차이도 어제 야권에서 좀 40분 동안 해놓은 게 있어서 오늘 시간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어제 손정희 회장도 날라왔습니다. 네. 그 뭐 샘말트만 오니까 같이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뭔 얘기하냐 그랬더니 스타게이트 얘기한다. 뭐 어쩌면 당연한 얘기겠죠. 그 700조 써야 되는데 네. 5천억 달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1,000억 달러 정도는 만들었다는 것 같고 4천억 달러짜리 정도는 이제 좀 돈 모으러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프로님한테 연락 갈 것 같습니다. 네, 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 소액 투자 가능한지 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아까 A부터 Z까지 다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A부터 Z까지 다 할 때 제일 밑단에 있는 반도체도 직접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었는데 르네아스 와 있었어요. 누구요? 르네아스 모르십니까? 르네아스? 하스. 나름 유명한 사람인데 완전히 그 아. 병풍 취급받더라고요. 암 CEO. 그래요? 네. ARM 암. 예. 전 세계 그 모바일 그 AP의 95%가 사용하고 있는 네. 그 IP의 주인인 암의 CEO가 와 있었는데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암의 그 아키텍처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하고 해가지고 직접 반도체 만들어서 엔비디아랑 한번 붙어보려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암의 설계로 만든 반도체를 누가 만들어 줄 거냐? 그럼 TSMC 가서 줄을 쓸 거냐? 아니면은 2위인 삼성전자 올 거냐? 그러면 얘기하겠죠. 야, 니네 얼마 좀 투자해주면 우리가 니네 파운드리에다가 반도체 좀 맡길게. 뭐 이런 식의 딜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러면 거기에 뭐 메모리도 들어가고 AP도 들어가고 스마트폰 아까 스마트 기기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만들어 본 경험 있는 삼성전자하고의 협업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래서 4시 반에 이거 올렸거든요. 6시에 업로드가 됐기 때문에 앞권 채널 들어오시면은 직접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상세한 내용들을 예.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압권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하고 관세 전쟁이 이제 전면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원래
주요 타겟이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끝나버렸고 네. 이게 중국은 이제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4일 0시 현지 기준으로 발효를 했고요. 중국의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국무원에서는 관세법 등 관련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품목인 미국산 석탄 그리고 LNG에다 15%포인트. 미국에서 석탄이 많이 나요? 미국 에너지하고 농산물 말고는 파는 게 별로 없어요. 석탄도 많이 나. 그리고 원유 농기계 예. 그리고 대배기량 차량과 픽업 트럭에 10%포인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딱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선진국이니까 네. 그러니까 첨단 제품 수출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첨단 제품은 원래 제조 기업 국가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죠.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정도가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하는 건 주로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LNG 가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뭐 미국에서 뭐 사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LNG 쪽을 좀 많이 사게 되지 않겠나 싶은 건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거기를 좀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이러한 일방적 관세 조치는 세계 무역기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중국 얘기가 맞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위반하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이게 WTO가 이제 유명무실해진 지가 꽤 됐잖아요. 네. 그리고 자유무역이 깨지게 된 계기를 만든 건 사실은 중국이고 거기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미국이고 네. 근데 거기서 지금 WTO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캐나다도 이제 마약 및 이민 단속을 위해 국경을 강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관세에는 30일간 유예를 하고 난 결과에 되게 만족한다라고 네. 좀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해죄들이 좀 있습니다. 해죄. 내가 그 얘기 해죄. 그게 정프로님처럼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뭐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에이, 사람들이 좀 안 있어요. 되지.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게 그 국제 비상 무슨 법 그래가지고 네. 그거 사용하면 안 되는 조항을 갖다 쓴 거라 네. 법률적으로 이제 만약에 누가 시비를 걸었다 그러면은 바로 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이었다.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이 법이 발효가 시행이 되기 전에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가진 거 아니겠냐. 어차피 갔으면 법률 리스크도 그렇죠. 생기고 법률 리스크에다 플러스 진짜 관세 매기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국경에 대한 것들이 통제가 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원했던 거는 모두 이룬 것이다. 이거는 트럼프의 완벽한 승리다라는 평가들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관세를 매겼으면 네.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좀 미국도 데미지가 있었을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뻥카 날리고서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포카 칠 때 네. 블러핑 딱 치니까 거기서 나이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판도 딱 긁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로 먹은 그런 협상이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에는 뭐 유럽이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번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쪽에 관세 전쟁이 좀 벌어졌으면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시간이 좀 뒤로 미뤄졌겠죠. 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겠냐 그런 얘기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참 제가 주로 하던 얘기인데 어제 오늘 좀 뉴스가 좀 도는 것 같아요. 이게 멕시코가 맞으면 현대차 기아가 데미지를 좀 받을 거다라는 건데 이게 어차피 같이 맞는 거잖아요. 거기 GM 포드 엄청 많죠. GM 포드가 엄청 많고 그리고 뭐 미국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같이 맞는 건데 그리고서 이제 아예 구체적으로 숫자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럼 멕시코 생산분의 대미 수출량을 기준으로 보면은 폭스바겐이 49%, 닛산이 34%, GM 26%, 포드 18%, 기아가 18%인데 기아가 15만 천 대로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맞을 거면 현대기아차가 좀 덜 맞는다라는 분석이 좀 어제 오늘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관세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세 번째 뉴스는 우리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일본이 생각보다 되게 안 좋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아직 네. GDP 집계가 안 됐는데
지금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이코노미스트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일본 GDP 전망치를 해보니까 평균 마이너스 0.2%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막 증시도 엄청 잘 된다고 그러고 네, 금리 그래갖고 올린다고 하고. 금리도 막 올린다고 그러고 다시 뭐 사는 느낌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마이너스 0.2가 나오길래 좀 의외다 싶어가지고 세 번째 뉴스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OECD가 지난해 보고서를 낸 거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1%였거든요. 근데 IMF 같은 경우는 플러스 0.3% 성장을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좀 살아나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의외로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었고 그 일본의 개인 소비 같은 경우도 이코노미스트의 이제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의 평균치예요. 네. 개인 소비가 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면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소매 판매가 되게 안 좋게 나왔었는데 일본도 그러네라는 게 있었고 그 자동차 생산 중단의 영향도 좀 있었는데 이게 다이하스가 네. 품질 인증 부정 때문에 한 1분기에 생산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토요타 자회사인 거죠? 네. 거기에 영향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쌀이나 신선식품의 물가가 올라가면서 소비가 위축된 측면도 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기계 등의 수출이 부진했고 중국이 값싼 제품을 수출하거나 내재화를 강화하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뭐 이름만 한국으로 바꾸면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게 우리나라는 작년에 수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자동차 기계 등의 수출이 좀 부진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좀 반도체가 네. 하드 캐리해 준 게 있었는데 일본은 좀 반도체 쪽은 좀 약한 국가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비 투자 또한 1.4%가 늘어났지만 네. 전년에 1.5 늘어난 것에 비하면은 좀 밑도는 상황이 좀 됐었고요. 건설업 수주가 그나마 좀 견조한데 그래도 좀 공사가 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요거는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네. 일본은 그래도 좀 잘 뭔가 이게 잘할 것 같잖아요. 뭐 뭔가 안 칠 것 같은 이렇게 하면 좀 모양새가 좀 안 좋은데 그 로비나 외교력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미국과 가깝다고 좀 다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 트럼프 행정부에 악영향이 미칠 거다라는 응답이 66.7%.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도 힘들지만 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려면 문제를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만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편적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거기에 맞는 처방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아예 최근 뉴스는 아닌데 그 1인당 GNI 국민 총소득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일본을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것도 인상적이다.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36,194달러인데 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6위. 전 세계 6위요. 예. 우리나라가. 1인당 GNI 기준으로. 그 이제 5천만 명 이상으로 이제 나눴을 때 그쵸. 우리가 딱 5천만 턱걸이 했고 예. 그게 넘어가면 저 룩셈부르크라든지 뭐 그런 데들 나오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나면은 우리가 일본을 역전을 했다. 이것도 참 특이한. 예. 일본이랑 우리나라의 제일 큰 차이가 뭔지 압니까? 일본은 없었고 우리는 있는 거? LG 그램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없죠. 일본에는 LG 그램 없죠. LG 그램이 없잖아요, 일본. 맞아요. 소니그램 그런 거 없잖아요. 없잖아요. 소니 울트라탭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저 LG 그램 이번에 무려 17인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노트북이 이렇게 해도 되나? 왜요? 아니 17인치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네, 17인치로 몇 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램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또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고 근데 다만 수량이 별로 없어요. 45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진짜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LG 그램을 몇 차례 했었잖아요. 네. 너무 잘 팔려서 이번에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물량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물량을 못 구하셨군요. 네, 물량이 없는 거예요. LG 그램. 그래서 이제 그 LG 그램에 물량 없는 거 아쉽지 마시라고 울트라 탭까지 이건 좀 많이 준비돼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보니까 한 500대 준비돼 있나? 아 그래요? 아 이거는 조금 많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또 탭. 이제 뭐야 그 노트북 못 사서 탭을 사긴 좀 그렇잖아.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목적이 좀 다를 텐데. 목적이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래도 하여튼 LG 이런 식으로 포장해 올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큰 노트북 네. LG 그램 17인치. 요게 이제 성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울트라 7 인텔 코어 울트라 7 램 32기가 SSD 2테라면 뭐 아시죠?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네. 다 못 채울 겁니다. 사람이 네. 동안. 그리고 또 윈도우 11도 탑재를 했습니다. 터치 네. 당연히 터치 스크린 되는 거고요. 네, 요 정도 성능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78만 원. 딴 데서 얼마예요? 210 몇만 원이 아마 제일 최저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7인치라서 조금 가격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사시면 또 USB 슬링백까지 사은품, LG 울트라 탭도 울트라 탭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 거고요. 네. 이거 포장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여시면 이렇게 아유 예쁘게. 좋다. 네. 좋아. 아 이거 열기도 되게 미안하다. 이렇게 열어도 되나? 상품인데. 네. 네, LG 이렇게 울트라 올 겁니다. 탭. 요거는 네. 19만 8천 원. 제가 이제 예전에 저가 탭을 한번 알리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와, 집에서 그냥 음악 정도 틀어놔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해서 와 너무하더라. 네, 그게 한 15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얘랑 가격 차이도 얼마 안 얼마 나. 안 나네요. 네. 와, 걔는 너무하더라고. 네, 걔는 잠자고 있을 때 이렇게 화면 누르면 원래 이제 깨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돼. 옆에 있는 사이드 버튼을 뭘 눌러야 얘 잠에서 깨고. 안 깨. 그리고 배터리가 또 이거 이게 콘센트에서 빼면 충전기 빼면 한 6시간이면 그냥 뻗어버리더라고. 아, 이거 다시는 내가 알리에서 전자제품 안 산다. 안 산다. 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자제품은 LG죠. 자, 이렇게 17인치 요걸 아마 저 주식 투자하시기에도 괜찮은 네. 스크린 크면 또 이렇게 막 창 여러 개 띄워놓고 그럼요. 좋으니까 네. 그런 LG 그램 17 그리고 LG 울트라 탭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링크 있으니까요. 그거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 팀장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제 올라온 앞거는 한번 저희가 방송 끝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